결전의 날을 맞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시작되고요. 투표 결과도 4시 30분 정도부터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는요, 오후 2시부터 일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어제 마무리된 당원 대상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80%, 20% 비중으로 반영해서 당대표 1명과 최고위원 4명, 청년 최고위원 1명의 당선자가 선출이 되는데요. 오늘 전당대회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요, 이 당권 주자들이 인공지능 AI 사회자와 혁신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토크쇼 시간이 마련돼 있다라는 거고요. 이 하이라이트는 아마도 이 개표 결과 발표일 텐데요. 개표 작업은 오후 4시쯤 이 서병수 당 선관위원장의 선언으로 시작이 돼서 약 30분간 진행이 되고, 이 당대표 투표 결과도 오후 한 4시 30분 정도가 넘어서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대표 투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당사자가 수락 연설을 하게 되고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새 당대표에게 단계를 인계를 하면서 행사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만약 이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오는 28일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역시 관심은 그동안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여왔던 한동훈 후보가 과반 득표에 성공해서 오늘 승부를 마무리 지을지, 아니면 다른 후보들의 견제 그리고 도전이 성공해서 결선 투표가 성사될지, 바로 이 부분일 텐데요. 자, 당권 주자들의 판세 전망, 그야말로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는 이 선거 전에 막판에 불거진 한동훈 후보의 이른바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폭로 발언이 이 한동훈 대세를 오늘 흔들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고요. 한 후보가 오늘 과반 득표에 실패해서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 후보는 자신을 향한 네거티브 공세가 변화를 바라는 당원과 민심을 꺾지 못할 거라면서 과반 득표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당권 주자들의 판세 전망부터 들어보시죠. 우리 당원들께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그 막연한 환상, 기대 이런 것이 많이 깨지신 것 같습니다. 어대한이 아니라 누가 이러시던데요. 그대 나라고. 그래도 대표는 나경원. 당의 뿌리가 약한 그런 인기와 팬덤 현상이 우리 당을 지금 많이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막상 당원들의 표와는 거리가 있는 거다라는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논란이 한 후보에 대해서 좀 이제 신뢰가 좀 이렇게 훼손이 되지 않겠나.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1차에 50%를 넘지 못하면 결국 후보 간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싸울 때 그냥 화나고 뭉치기만 하면 싸울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은 제가 이겨왔고 이길 줄 알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당이 그렇게 변할 겁니다. 후보들뿐만 아니라 각 후보 캠프에서도 비슷한 판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제 한 언론 유튜브 방송에 함께 출연한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 캠프의 대변인들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결선 투표에 갈 것이다. 하나, 둘, 셋.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하기로는요, 과반을 못 넘긴다,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고, 저희가 지금 당심을 현장에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돌아섰습니다. 조심스럽게 결선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당원들께서 좀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많다는 점. 놀랍게도 전당대회가 막판으로 올수록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세는 더 공고화되고 지지율 더 높아진 것 모든 분들이 다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이 봤었을 때 한동훈 후보가 아직 설이 걷구나, 아직 당대표 할 때가 아니구나라는 판단 기준들이 쓰기 시작했고, 이것에 대한 보류성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당권 주자들과 캠프 측의 판세 전망을 들어보면요, 이제 한동훈 후보의 이른바 공소 취소 부탁 폭로 발언, 이게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는 이론이 없어 보입니다. 당권 주자들이 전당대회 하루 전인 어제까지도요, 이 한 후보의 폭로 발언을 놓고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공소 취소 부탁 폭로 발언과 함께 막판 주요 변수로 꼽히는 것, 바로 저조한 투표율인데요. 여기에 대한 당권 주자들의 해석 역시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어제 집계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종 투표율 48.51%입니다. 김기현 전 대표가 선출됐던 지난해 전당대회에 비해서 6.59%포인트 떨어진 수치인데요. 당초 투표율이 높을 경우 한동훈 후보 지지세가 높은 수도권이나 중도층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한 후보에게 유리할 거란 분석이 우세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후보 측은 낮은 투표율 역시 불리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어대한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라는 기류가 강해서 다른 후보 지지자들이 투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투표율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반면에 다른 당권 주자들은 한 후보의 독주가 깨진 거다, 이 친윤계의 조직표가 결집된 거다,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하루 전날이었던 어제 당권 주자들이 소화한 이 선거운동 일정들을 살펴보면요. 결국 후보들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서 또 집중 공략을 했는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각 후보들 막판 전략이 뭐였는지 전해주시죠. 네, 우선 나경원, 원희룡 후보의 선택은 보수의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 경북을 찾아서 전통적인 당 지지층의 마음에 구애하는 거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당원과 지지자들을 향해 본인이 당권 최적임자임을 자신을 했습니다. 윤상현 후보는요, 민주당 주도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야당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선명성을 부각했고요. 한동훈 후보는 수도권 지역에서 당원 간담회를 여는 등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 주력을 했습니다. 한 후보 영남권보다 수도권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자신이 유리한 지역을 찾아서 막판 지지를 호소한 걸로 보입니다. 당권 주자들의 어제 선거운동 모습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셔서 어떻게 하면 자갈치 시장이 사실은 우리 민생 살리는데 일종의 기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뵙고 잠깐 말씀 드리려고 했고요. 정말 고생 많고 대한민국이 제일 대표적인 데 아닙니까? 심장이니까. 서문시장 전체 잘 되도록 저희들 할게요. 우리가 다 조화롭게 화합하는 식으로 가야죠. 화합을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할 겁니다. 이미 시작된 연극의 이막 같은 곳에 주연 배우로 대체 배우로 투입돼서 100일을 겪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 몇 시간 후면 치열했던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의 뚜껑이 열리는데요. 사실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간에 문제는 그 이후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충돌이 강했던 만큼 후유증이 상당할 거라는 그런 걱정이 지금 큰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동안 한동훈 후보가 던진 해병대원 특검법 이슈에 이어서 한 후보가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를 무시했다라는 폭로성 공방이 이어졌고, 그리고 이제 앞서도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이 공소 취소 폭로 발언에 대해서 이 당권 주자들 사이에 신경전까지 벌어졌었는데요. 이 당 안팎에선 이 후보들 간 갈등이 선을 넘었다, 자폭 전대다, 자해 전대다, 이런 자조 섞인 비판까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친한동훈계와 친윤석열계 이 갈등으로 확전이 되면서 이 고질적인 당내 계파 갈등이 재점화됐다라는 우려도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차기 당대표가 받아들 가장 첫 번째 과제는 아무래도 이 전당대회로 인해서 촉발된 극한 내전을 봉합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당정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도 최대 당면 과제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국민의힘의 다음 당대표가 탄생을 할지 아니면 누구도 과반을 얻지 못해서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될지 정말 결과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 투표율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지가 관건인데요. 이 48.51%라고 하는 투표율이 작년 38 전당대회보다는 이제 6% 이상 하락한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2021년 6.11 전당대회 당시 이제 나경원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대결했었죠. 그 전당대회 때의 투표율 45.36%보다는 그래도 3% 이상 높은 숫자입니다. 작년 전당대회는 왜 2021년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보다 10%가량 투표율이 높았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요. 사실 그때 38 전당대회는 당원들과 대통령의 동조화가 가장 강한 시점에 치러진 전당대회입니다. 그래서 소위 친윤이라고 불리는 그 현역 국회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이 있는 지역구에서 당원들의 결집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서 조직투표가 작동을 했었죠. 이번에는 그런 조직투표가 부분적으로만 작동했기 때문에 2021년 대비 상승한 투표율이 3%대에 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투표가 누구에게 이로운가를 생각해보면 결선투표가 있을지 없을지는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묘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지금 해석이 좀 어려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 공소 취소 논란이 있기 전까지는 한동훈 후보 대세론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봤습니다. 문자 메시지 논란이라든가 뭐 사천 논란도 있었고 여론 조성팀 등 여러 가지 뭐 공방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오히려 대세론이 강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막판에는 분명한 동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처럼 이게 과연 이 대세론 그러니까 결선 투표 없이 확정되는 정도를 이 흔들 만큼의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약간 뭐 그 결과를 봐야만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숨은 당심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당시 정치 상황하고 지금이 같지는 않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그때도 보면 이준석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줄곧 여론조사에 1위를 했고 막판에는 40대 20으로 거의 20% 차이가 났었는데요. 그때 당원 여론조사에는 나경원 후보가 더 앞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면 실제 지금도 한동훈 대세론이 꺾이지는 않았다고 보인다고 하더라도 투표장에 나간 국민의힘 당원들이 다른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결선 투표의 가능성이 막판에 좀 생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